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제 정말 새해가 되었어요, 선생님. 그쵸?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12월 마지막 날인데요.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24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저희는 학년 말에 학교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축제랑 뭐 동아리 학술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축제를 좋아하는데요. 그게 막 수업 시간에는 막 계속 엎드려 있고 공부에 전혀 흥미 없는 아이들이 그런 데서 굉장히 또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그렇게 막 열심히 연습해서 뭔가를 무대에 올리는 그 경험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귀엽고 괜히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또 이번 축제도 열심히 잘 재밌게 즐기고 끝나 가지고 '정말 한 해를 잘 보냈구나.'라고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선 좋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연말이고 또 그 연휴가 있다 보니 좀 여유를 만들어서 음. 쉬면서 보냈는데요. 음. 크리스마스에는 올해 되게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엄청 떠들썩했는데도 별로 큰 음. 감흥은 없었는데 음. 연말 연시에 조금 휴가를 내고 억지로 좀 쉬면서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음. 날씨가 안 춥고 따뜻해서 그런지 어. 되게 텐션 높은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연말에 어. 눈이 또 한참 저희 동네는 많이 내려가지고 되게 맞아요. 연말 같은 풍경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근황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정말로 2024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연관지어서 한번 정해 봤어요.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2024년의 새로움입니다. 아 음. 2024년이라니 2023년도 어색한데 말이죠. 2024년이라니 진짜 또 적응하는 데 또 한참이 걸리겠네요. 음. 그치만 또 새로운 한 해가 왔으니 많은 분들께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신년 계획도 세우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지난 해를 보낸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막 음.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날, 음. 2023년 마지막 날이라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달력을 바꾸고 이런 게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음. 오늘 주제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음. 오늘 주제가 새로움이니까요. 오늘 메뉴도 에피타이저도 제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메뉴를 들고 왔습니다. 이 메뉴에 대해서 맛있다는 추천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 도전을 해 보지 못한 메뉴가 있었어요. 바로 당근 웨스티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생소하시죠? 여러분들께도 '새로운 메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선정을 한번 해 봤는데요. 스위스식 당근 채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메뉴를 작년쯤에 여둘톡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됐고 원래는 제레코 레시피로 유명하신 분의 채소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에서 보시고 거기서 음. 소개해 주신 메뉴였거든요. 레스티라고 하면 보통 그 스위스식의 감자전, 감자채전 맞아요. 으로 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음. 당근을 활용한 레시피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생소하고 이 새로움이라는 주제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감자로
레시피를 만들어 먹는데 음, 이 분께서 새롭게 당근으로 한번 해 봤는데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음, 간단히 레시피를 소개하자면 채칼로 당근을 잘라서 이제 감자 전분이랑 소금, 음, 그다음에 카레가루를 넣고 섞는데요. 이 카레가루가 되게 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넣어야 맛있다고 꼭 넣으라고 되게 신신당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최대한 얇게 부쳐내면 되는 메뉴더라고요. 음, 만드는 법이 그냥 듣기로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음, 근데 당근으로 전을 '이게 맛있나?' 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 맛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가지고 SNS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꽤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인상이 되게 깊게 남아 있거든요. 오. 당근 라페도 SNS에서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참 음 인기였는데, 맞아요. 신기하게 당근이 원래 약간 뭐 카레에 들어가고 볶음밥에 음 들어가고 이런 맞아. 곁들임 부재료였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주재료로 맞아. 약간 이미지 변화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전해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미뤄 두고 있었던 메뉴인데요. 저희가 오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아 내년에는 꼭 도전해 보고 싶다.' 하는 메뉴여서 애피타이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곁들이는 술로는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어야겠죠. 근데 음. 제가 새로운 술을 많이들 마셔 봤더라고요. 어, 마셔 보지 않은 술이 진짜 정말 물론 국지적으로 많이 많이 있겠지만 뭔가 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메뉴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민 음, 많이 했는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샤인 머스켓 화이트 와인. 이거를 추천해 보려고 오, 합니다. 저는 이제 에피타이저를 정할 때 웬만하면 먹어 보고 마셔 보고 '맛있었던 걸 추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새로움인 만큼 먹어 보지 않았던 메뉴랑 술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음, 샤인머스켓 화이트 와인은 많이들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와인을 별로 안 즐기고 그것도 화이트 와인은 더더욱 즐기지 않아서 저는 딱 처음 보고 되게 '되게 생소한 술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 딱 듣고 나서 되게 별로 와인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름부터 뭔가 끌리더라고요. 제가 샤인 머스켓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궁금해서 한 번쯤 마셔 보고 싶었던 술이라 그것도 당근 레시피랑 또 잘 어울릴 것도 같아서 와인이니까요. 한번 음. 정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음 샤브스켓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면 왠지 엄청 달짝지근한 느낌이 상상은 되는데 저도 마셔본 음.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쵸. 올해는 당근 레스트랑 같이 한번 꼭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잔뜩 하고 있어요. 이번화는 얼마나 새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 년의 새로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하나와 셋은 또 새로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저희 오프닝 음, 멘트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린 토크토랑입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2023년 어워즈 할 때에도 장르를 불문하고 신인상이 있었을 음, 정도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음, 음. 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2024 년의 목표라든가 뭐 버킷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시면서 올해와는 좀 다른 한 해가 되길 기대하시잖아요. 다들 새로움에 도전하고 쪼금 이전하고는 다른 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목표를 세운다거나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그 음,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사실 정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음, 나한테 이미 너무 당연한 습관이면 그걸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미 맞아요.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뭐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가야 하는 일을 음, 뭐 계획하거나 목표로 삼는 것도 없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사실 포함시키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포함시켜도 사실 성공이 디폴트인, 음, 성공하면 본전인 셈이다 맞아요. 보니 아마 이런 목표와 계획을 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의 내가 해왔던 경험이나 나의 일상으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음, 수도 있지만 했으면 음, 좋겠다 싶은 것들을 아마 목표에 하나씩 하나씩 담으실 거라서 당연히 음, 좀 새로운 것들, 지금의 음, 나와는 좀 다르거나 음, 조금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것들을 음, 포함하게 되는 게 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좀 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 이제 제가 최근 몇 년간 세웠던 목표들도 좀 돌아봤을 때, 음. 딱 그런 걸 발견했어요. 제가 2023년 같은 경우는 52권의 책을 읽었는데 일주일에 한 우와, 권 정도였더라고요. 이제 그러게요. 역시 52주니까. 비수니까요. 그쵸. 근데 제가 내년 목표로 음, 내년에는 20권의 책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올해 훨씬 그렇죠.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기존에 해왔던 것과 비슷하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다들 잡게 되실 것 같고 그렇지 맞아. 않다면 기존에는 없었던 것들, 새로운 음, 것들을 이렇게 채워 넣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음,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음, 순수한 호기심으로 뭐 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에 도전한다면 어떨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 뭐 어떻게 해낼까? 뭐 할 수 있을지 음, 없을지도 모르는 거지만 한번 음, 궁금하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도 샌님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음,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성장에 대한 욕구 음,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음, 똑같은 일만 해서는 나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쵸? 음, 물론 저는 현상 유지만 해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음, 그래도 좀 사정이 괜찮아지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음,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꼰대 같이 좀 들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 보니 쪼끔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는 진짜 정말 쪼끔이라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나는 분명 쪼끔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어라? 꽤 많이 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쪼끔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쪼끔씩의 새로움을 다들 정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꼰대 멘트가 아닐까라고 음. 하셨지만, 나이랑 상관없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음. 요즘에는 더더욱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그냥 잘 해내는 것,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맞아요. 좀 새로운 걸, 다양하게 음.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저나 하나님은 예전이랑 늘 비슷하게 이렇게 음. 살아왔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음.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와 있다라는 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좀 음.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회사에서도 가끔 하는데 그런 되게 음. 특히 스타트업들이 원대한 목표를 처음에 막 음. 세우는데, 뭐 예를 들면 음. 테슬라는 막 그 지속 가능성, 지구의 이 음. 지속 가능성을 막 미션으로 갖고 있잖아요. 음. 되게 음. 작게 시도해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음. 느낌을 다들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달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지금까지랑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게 될 수도 있지만, 음. 그냥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조금 더 지금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라는 되게 음. 합리적이고 눈앞에 있는 목표를 세우면 그 음. 이상을 전혀 도전할 수 없을 거다, 결과가.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냥 매년 목표를 세우지만 매번 실패하기 때문에 너무 나는 지쳐서 이제 그냥 목표 세우지 말까 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그 새로운 걸 지향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이 새로운 것들을 목표에 넣고 도전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새님이 요새 그런 게 트렌드다. 새로운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트렌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맞아요. 그 요새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뭐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주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이유도 있어요. 이유 뭐냐면은 금방 질리는 타입이거든요. 왜 그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할 만큼 다 하고 나면 '아 그래. 나 이 정도면 끝장을 봤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분야에서 약간 이렇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아마 그게 일에서도 그렇고 뭐 취미도 그렇고 뭔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 멀어지는 시점이 남들보다 약간 역치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분야에서는 '와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 이건 진짜 끝장을 보고 싶어.' 막 이런 분야도 당연히 있지만 음.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 금방 '아 됐어.' 나도 생각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금방 음. 질려하고요. 정말 질려합니다. 그래서 좀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갈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음. 재밌는 인생을 위해서요. 질리면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 즐거우니까요. 그쵸? 어. 음음. 맞아요. 저도 사실 조금 비슷한데 금방 음. 질리는 편의 음.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했었던 다양한 취미들을 이제 저는 조용히 한다기보다는 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음. 아직도 뭐 그거 공부하고 있어?" 아니면 "아직도 그 음. 취미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음.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음. 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나 음. 그거 했었지. 아 나 그 악기 배우러 다녔었지.' 막 이럴 아. 때가 있거든요. 어. 어 예전에 저는 이걸 단점으로 스스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음. 그래서 막 주위에서 "너 진짜 일도 바빠 보이는데 음. 대단하다."라고 음. 말하면 '아 그냥 깔짝거리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 좀 이거 자체를 축소해서 음. 말하거나 이런 음.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음. 어떠한 제가 경험했던 리더분께서 이런 걸 음. 되게 다양하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남들은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끝을 보지 맞아. 않았다고 해서 음. 그거를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음. 대화를 나눈 이후로 저도 생각을 바꿔 가지고 음. 이런 금방 질리는 성격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음. 누군가 뭐를 이야기했을 때 "아 나 그거 찍먹 수준이지만 해 봤어."라는 그쵸, 이야기를 할 수 그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반대로 보면 또 장점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했잖아요. 음. 나는 이걸 단점이라 생각했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걸 장점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음. 깨달음을 굉장히 주신 분이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잖아요. 음. 맞아요. 되게 고마웠던 포인트가 그걸 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음.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음. 긍정할 수 있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그렇죠. 같고 맞아요. 그때를 또 좀 돌아보면 저는 지금은 사실 그 예전만큼의 열정이나 시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막 음음. 목표의 새로움을 막 엄청 가득하게 채우는 건 못하고 음. 있지만 그 고민을 제가 했었던 20-30대 뭐 30대 초반까지는 음. 진짜 매년 새해의 목표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음음. 뭐 새로운 악기나 뭐 운동 같은 취미 맞아요. 도전하기 이런 걸 매년 저는 목표에 넣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언어, 뭐 악기, 어, 운동 이런 거 좀 많이 그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음. 저는 그 세상을 바꿔온 이유, 그런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이 음. 뭔가를 이제 참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라는 음.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음. 들면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게 그 계단을 오르는 걸 되게 음. 불편해하는 이게 최선일까? 라는 고민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이렇게 전 하나님처럼 음. 금방 질리는 사람일수록 요즘 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쇼폰 같은 도파민 중독들 그냥 근데 뭐 쇼폰 정도 아니 쇼치미 같은 음. 느낌으로 되게 다채롭게 일상과 경험을 채워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 음. 순전히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변명 같은 말이긴 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나를 긍정하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하잖아요. 물론 저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와 너 진짜 모르는 게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별걸 다 안다." 뭐 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변명 한번 해 봅니다. 네. 되게 많은 경험에 그 스탬프를 찍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증 스탬프.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새로움의 중요함, 새로운 것에 음, 도전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024 년이니까요. 아마 12 음, 월부터 해 가지고 신년 계획들 많이들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연말정산 다 같이 하면서 신년 계획 같이 세워 보기도 했는데요. 신년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다들 약간씩 다르잖아요. 또 음, 새로움 2024 년의 새로움이니까 이걸 또 신년 계획에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서 신년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소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음, 저는 주로 만다라트 방법을 활용합니다. 음, 만다라트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써서 유명해진 방법이죠. 뭐 검색을 해 봤더니 영권 만개법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테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이었나 봐요 아마도. 근데 음, 그거를 오타니 쇼헤이가 아마 써 가지고 유명해진 것 음, 같아요,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신년 계획을 음, 세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3 곱하기 3의 사각형을 총 3 곱하기 3 으로 총 9 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총 81 개의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음, 그다음에 가장 가운데 칸에 가장 큰 목표를 쓰고요. 그 가운데 칸을 둘러싼 8 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큰 카테고리를 씁니다. 음, 그다음에 이 8 개의 카테고리가 또 다른 8 개의 3 곱하기 3 사각형의 중심의 테마가 되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8 개를 쓰는 방법인데요. 음. 어 제대로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 우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차트는 아마 검색하시면 되게 바로 이미지가 딱 보이실 테고, 딱 그걸 맞아요.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 것 음. 같아요. 음. 저는 야구 팬이니까 실력 음. 때문에도 인성 때문에도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좋아하는데, 음. 와, 그 만다라트 차트를 보고 그냥 이제 선수가 아니라 음. 인간으로 되게 음.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꼭 프로 선수여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삶의 목표나 계획을 되게 명확하게 잡고 음. 통제하면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음. 싶기도 했었고, 막 그 안에 정말 그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막 8가지 카테고리와 각각의 방법 중에 저는 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운이 그 안에 행운이 음. 하나의 카테고리로 있었고, 그래서 음. 좀 요즘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음. 줍기를 음. 액션으로 이렇게 음. 할 정도로 그래서 좋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운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하고 음. 운을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이제 선행으로 구체적인 액션들로 잡아나가는 그 방식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오타니 쇼헤이가 썼대 이렇게만 알고 그 오타니 쇼헤이가 쓴 그걸 자세히 읽어볼 생각을 안 했는데 와 그런 음. 항목이 있군요. 음. 덕을 쌓는. 네, 어 맞아요. 오.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그동안에 왜 오타니 쇼헤이가 굉장히 선행으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는 음. 선수잖아요. 그런 게 다 맞아요. 약간 이해가 되는 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제가 만다라트를 쓰게 된 이유는요. 물론 저는 그 사람 오우탄 쇼헤이처럼 되게 엄청나게 이렇게 자세히 본격적으로 적진 않는데요. 그냥 카테고리를 8개 정도 선정한다라는 걸로 알고 음. 계시면 될 것 음. 같은데 그걸 활용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1 번, 2번 이렇게 해서 음. 정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 약간 방향성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모든 항목의 중요성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 좀 카테고리화해서 중요성을 정하고 나면 '아 2024 년은 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기도 하고 반대로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음. 그래서 뭔가 '하나의 목표로 향하게 해 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는 못하더라도 신년 계획 세울 때 만다라트를 꼭 활용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 저는 이게 아마 피의 특징일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평소에는 목표나 계획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살아.' 막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야말로 1 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 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저는 만다라트 차트를 직접 써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음. 좀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음. 그런 이 새로움을 저의 삶에 집어넣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삶의 미션을 고민하는 거? 게 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 만다라트 차트의 중심위에 뭐를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저는 맞아요. 사실 만다라트 차트도 그렇고 이런 고민을 매년 사실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낀 게 물론 되게 정말 인간이 살다 보면 큼지막하게 삶의 방향이나 미션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음. 내가 이때 정했던 나의 방향, '나는 왜 사는가? 음.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진짜 동의하나?'라는 걸 고민해 보는 정도는 뭐 매년 한 번씩 할 수 있겠지만 음.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딱 중심에 놓고 나면 뭐 그 만다라트처럼 8방향이든 음. 그냥 뭐 저처럼 한 3-4 가지 정도의 음. 전략이든 그 음. 하위에서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중간 과제들이 아마 생길 것 같고 그런 음. 방향들이 생기면 음. 그걸 위해서 그럼 나는 내년에는 뭘 해 보는 게 좋을까? 어떤 시도를 음. 한번 해 볼까? 이런 맞아.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어서 까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딱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걸로 1 년을 채우는 것도 괜찮고 저도 음. 그렇게 매년 새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음. 이렇게 딱 중심을 정해 놓고 나니까 음. 되게 기준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맞아요. 만다라트도 아마 해 보신 분들은 더욱더 공감하실 텐데 음. 그렇게 되면 무언가 이제 제가 인간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 또는 여러 음. 가지 충돌되는 것들 때문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음. 경우에 음. 내가 진짜 이루고 맞 싶은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외국어라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추가해 뒀고 음. 아니면 새로운 직종으로 이직하는 목표가 있었다라고 했을 음. 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음. 근데 제가 만약에 새로운 외국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저의 삶의 목표에 중요하다라고 음. 한다면 그냥 소위 시장의 사람들의 사회의 눈빛으로는 음. '이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맞아요. 가지고 요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삶의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해 놓고 나니까 매년 목표를 세울 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음. '작년에 좀 부족했던 것들이 뭐였지?'를 음. 고민하면서 세우는 것도 되게 쉬워지고 음.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는 되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에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음. 그냥 각자의 삶의 목표에서는 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음. 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깐깐하게 막 삶을 계획하면서 살진 않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정도로 회사에서 하는 거에 반만큼만 하자라는 게 저는 음. 제 삶을 대한 태도인데 그 어. 정도로 점검을 하게 되면 좀 의미 있게 새로움들을 더 채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새로움들로 채우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음.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 기준이 딱 하나 있으면 뭔가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음, 금방 별로 고민하지 맞아요. 않고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새님은 올해를 정리하기 위해 여행도 다녀왔잖아요. 뭐 음. 아마 2023년에 계획도 거의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년 계획 세운 것 중에 혹시 그동안 했던 거 유지하고 싶은 거 말고 혹시 새로운 거를 하나 정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제가 세운 목표의 상당 부분이 저의 업무나 커리어와 음. 좀 관련이 있어서 음. 그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으실 테고 좀 신선해 보일 만한 것 하나 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바로 프라이빗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어, 음. 제가 사실 처음 책을 출판했을 때 몇 년 전에 음. 그때 그걸 핑계로 공간을 하나 대관한 다음에 제가 음. 아는 분들을 이제 초대했던 그런 파티를 음. 열었던 적이 있어요. 작은 파티를. 그때 음. 하나님도 오셨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맞아요. 내년에도 그걸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구체적으로는 시기상 이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여는 저의 생일 파티 컨셉으로 파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음. 음. 제가 이거는 저의 삶의 목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음. 되게 다양한 저라는 하나의 사람을 음.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음.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음. 것에 가까운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음. 것들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모임에 많이 나가는 걸 올해 목표로 삼았었어요. 그걸 음. 이뤄가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파티도 재밌었지만 좀 음. 아쉬웠던 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음. 모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음. 아는 분들끼리 온 사람들은 딱 그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음. 아쉬웠어요. 지난번 파티에서. 음. 이번에는 좀 더 서로 다른 저라는 공통점 말고는 정말 서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음. 올해 꼭 2024년에 꼭 해보고 싶고 두 번째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첫 번째 파티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전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음, 샌님이라는 관련성 하나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많은 지인하고 가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지인들도 많이 음, 만났는데 그 샌님의 다양한 지인한테서 저는 모르는 샌님의 모습 다른 페르소나 지금 선생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두 번째 모임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음, 꼭 불러 주세요. 제가 또 아, 도와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쇼코토랑 이게 저 라이브를 하고 싶기도 하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진짜 새로움을 정말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렇네요, 그렇네요. 왜 저희 어렸을 때는 생일 파티를 그쵸. 많이 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커서는 막 그냥 모임끼리 하지 다 같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음, 없잖아요.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올해는 좀 그런 걸 새롭게 해 보시는 것도 되게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데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음. 그 뭐지? 이 소개팅 주선자가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이성 맞아요. 간의 관계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좀 멀찍이 서 있어도 사람들의 대화가 간혹 들리는데 그 음. 파티 호스트 했을 때 너무 재밌었던 순간들이 음. 어딘가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서로 안녕하세요를 하면서 어떻게 쌤님을 아시는 사이세요? 이런 걸 그쵸, 서로 그쵸.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네, 추천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생일 파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많이들 해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합니다. 한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아직 쪼끔 올해는 좀 용기가 아직 모자란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올해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024년에 뭔가 새롭게 뭔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 도전할 만한 음, 거를 한번 추천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를 추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다라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만다라트 카테고리 중에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뜬금없이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를 음, 한번 저는 올해 목표로 삼았어요. 제가 연락이 진짜 둔한 성격이거든요. 잘 음,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는데 특히 뭔가 필요가 하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연락할 일이 줄어들면 먼저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격이에요. 음,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친했어 가지고 나는 되게 좋아하고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연락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고받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 가지고 올해는 그런 사람들한테 혹은 뭐 가까이 있어도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던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별일 없어도 연락하고 마음을 전하기. 이게 신년 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올해는 꼭 해 보려고요. 진짜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종종, 그 사람 어떻게 지내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음. 연락하는 편인데, 간혹 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음. 이제 회사에서 아는 사이인데 막 좀 주말이거나 음. 이러면 좀 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음. 투두리스트에 일단 적고 음. 조만간에라도 한번 연락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의 투두리스트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누구 연락해보기나 아니면 어. 만날 약속 잡기 이런 투두리스트가 어. 늘 좀 쌓여 있는 어. 편이고, 특히 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말이었기 때문에 또 같이 음. 팀에서 일했던 동료 중에 이제 뭐 퇴사하거나 떠나간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다 투두리스트에 적어뒀다가 음. 한번에 쭉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기도 하고,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음. 이제 그렇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를 누군가가 내서 저에게 연락을 해줬을 때 그렇게 음. 오랜만에 연락하는 게 되게 좋고, 맞아요. 요즘에는 막 생일도 사실 다른 음. 건 다 모르겠고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오랜만에 연락 오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좋아가지고 꼭 생일에만 하란 법 있나? 라는 생각으로 중간중간 맞아. 이렇게 한번 맞아. 연락해보는 게 음. 저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서 맞 언제나 처음에 막 이거, 카톡 보낼까 말까 되게 음. 고민하면서 막 누르는데 한 음. 번도 괜히 보냈다라고 후회한 적이 없어서 정말 음. 추천하는 좋은 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샌님은 굉장히 연락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시 음, 한번 얘기하지만 왜 본인이 I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근데 정말 생각나면 바로 연락하는 거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생각나도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음, 대단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연락 먼저 해 보기 이거를 음, 올해 꼭 해 보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기록하기를 추천을 꼭 하고 싶어요. 음, 아마 많이들 기록하기는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아직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결산할 때요 특히 '올해 진짜 뭐 했지?' 막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면 절대로 생각 안 나는데 막 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사진들은 내 음, SNS들은 혹은 내가 쓴 기록들은 일기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음, 음. 그래서 '기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연말에 또 한 번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기록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기록의 매체를 좀 바꿔 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올해 토크토랑을 시작해 가지고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일종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나 올해 뭐 했지?' 했는데 보니까 토크토랑이 저희 지금 오늘로 45화인데 45개가 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와 올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만큼이나 많은 걸 했구나.' 이렇게 느껴서 되게 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년에도 힘내서 하나씩 해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랬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해 오셨던 것 이외에 다른 매체의 기록의 방법을 늘려 보시는 것도 뭔가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쌓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음 엄두가 안 날 수 있는데 딱 1년 올해는 한번 해 보자라고 음 하고 음 '아 이 정도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했으면 사실 그다음에는 할지 말지는 계속하는 건 또 선택의 순간이니까 저는 맞아요. 뭐 그런 가계부 같은 음 것도 저는 지금은 쓰지 않는데 2 음 년 정도 열심히 썼어요. 쓰고 나니까 이제 '아 나는 여기에 되게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소비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아 그쵸.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데도 되게 기록이 도움이 많이 음 되었어서 네 음 어떤 종류의 기록이든 한번 좀 내가 궁금하고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 것들에 음 한번 꽂혀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저의 지난해 목표, 2023년 목표 중 하나였던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음 이거는 2024년에는 목표에 추가하진 않았고 그냥 너무 좋았으니까 그냥 '꾸준히 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 이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모임에 나가 보는 것입니다. 음. 이게 아마 하나님도 음 약간 고민의 음이 있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나는 극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상만 해도 싫다. 누가 시켜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실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음 추천일 뿐인데 음 제가 사실 이걸 추천하는 건 막 제가 막 사람을 만나면 막 엄청 항상 에너지가 충전되는 진짜 파워 이어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음 그냥 일상에서 저희가 항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직업도 좀 음 비슷비슷하고 그간 맞아요. 해왔던 경험이나 뭐 학교, 취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주제가 됐던 새로운 사람들이 랜덤으로 모이는 모임에 또는 장소에 가면 '아 진짜 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은 정말 없었는데.'라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걸 즐거워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너머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나 그 음. 사람이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둬서 음.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쪼끔 더 추천을 설득하기 위해서 음. 썰을 풀어보면 음. 예시로는 제가 올해 그런 '아 목표 달성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가 본 모임에서 알게 된 분 중에는 큐레이터이신 분이 있었는데 오. 저는 막 미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음. 모임에 제가 안 나갔으면 저는 음. 평생 큐레이터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에는 보통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지랑 뭐 제일 힘든 게 막 어떨 때 힘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음. 각 잡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음.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음. 앞으로는 미술관에 가게 되면 그냥 전시된 작품을 동선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음. 이거를 전시를 기획할 때 뭐가 되게 고민이었겠다. 이걸 아. 배치할 때 의도는 뭐였겠다.'라는 것들을 어. 생각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막 최근에 알게 된 분 중에는 그냥 경험 측면에서도 그분은 음. 필리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분이었는데 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린 시절의 학교 교육을 필리핀에서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한국에서 한자를 모르면 얼마나 불편한지
막 오. 그런 썰들을 예시로 알려주셨는데 그 어. 초코파이에 정자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거를 아홉이라고 읽으셨대요. 한글인 줄 알고. 아. 그 아. 홀림체로 써 있는 한자 그렇네요. 정을 보시고 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어. 진짜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한자 별로 안 쓰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요. 여전히 되게 많은 부분에서 한자가 있고 남아있구나 라는 그렇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 그 한자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자 중에 되게 그림처럼 보이는 그러네요. 한자들 어. 또는 한글처럼 보이는 한자들 막 그런 게 되게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면서 아 진짜 그냥 저로 쭉 살고 제가 아는 사람들만 만났으면 절대로 해보지 않았을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고 불편한데 음. 그냥 되게 나의 시각이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음, 넓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서 세계를 넓히는 것도 음, '되게 재밌는 방법이겠다.'라고 저도 '해 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맞아요. 성공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진짜 저보다 더 파워 2이신 분들 보면 아마 이런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막 어디 가면 막 누가 말 걸어도 잘 대답 안 하고, 먼저 음. 말 거는 일은 진짜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음.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오, 이런 직업, 오, 너무 신기한 경험, 이런 것들을 찾다 발견하다 보니까 직접 음. 경험하면서 음. 막 말도 걸게 되고 이런 음. 것 같아요. 진짜 음. 파워 이분들은 막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랑 친해져서 막 연락처 교환하기도 하고 막 맞아요. 이러시는데 저는 아직 딱 그 경계선? 그렇게 어. 먼저 다가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계선에 있어서 최근에도 맥주 그 모임 같은 곳에 우연히 그냥 참여자 1로 갔다가 음. 음.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자리는 아니긴 했는데 그냥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테 어느 순간 제가 그냥 말을 걸어가지고 또 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분은 또 맥주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막 어. 이런 되게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의외로 또 되게 절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좋은 진짜 오늘 주제인 새로움에 되게 그러네요. 걸맞는 음.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샌님이 추천해 주신 정말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목표도 2024년에 많은 분들이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새로운 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샌님부터 하실래요? 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제가 잘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코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음. 시각과 경험을 크게 넓힌 저 자신을 음. 2024년에 만들고 싶습니다. 음. 제가 또 뭐 오늘 다 밝히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도전과 변화를 2024년의 목표로 세워뒀는데, 음. 오늘 저와 딱 1년 뒤 2024년을 마무리했을 때 저의 경험치가 진짜 엄청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음. 2024년 말에는 엄청나게 새로워진 샌님을 네, 저도 맞아요.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화의 주제와 연결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서 아웃풋을 내놓는 나로 어, 정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질리는 성격이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마무리까지 가는 게 제가 좀 부족해요. 마무리 못하고 끝내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까지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정말 새로운 음. 2024년에 가까운 지향점인 것 같네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어 제가 새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에피타이저로
당근 레시피를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레시피가 실린 책을 디저트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음. 제레코 레시피 백지혜 님의 채소 마스터 클래스 이 책인데요. 요새 건강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새해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음. 햇님도 꾸준히 채식 끼니를 넣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친구도 그 새해 목표로 일 주일에 몇 끼는 채식하기 이렇게 정하기도 음. 했잖아요. 음. 그만큼 채식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책에는 토마토, 당근, 호박, 양배추, 가지, 버섯, 파, 무 이렇게 7가지 채소를 음. 토마토, 당근, 호박, 양배추, 가지, 버섯, 파, 무 이렇게 8가지 채소를 활용한 레시피들이 실려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채식 메뉴를 다루는 레시피 책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중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책이 진짜 예쁩니다. 그 어. 사진 작가님이 정말매 작가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법한 사진 작가님이시거든요. 네, 이분께서 사진 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야 이거는 음식 사진집이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즐겁습니다. 어. 어. 저는 그리고 이 책으로 채소에 대해서 좀 관점이 좀 달라졌는데요. 저는 그동안은 채소는 약간 메인이 아니라 약간 가니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곁들이는 음식. 근데 어 그냥 메인은 항상 고기고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맛을 위해서 채소를 같이 먹는 거지, 곁들여 먹는 거지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주인공이 채소예요. 약간 음. 메인이 채소예요. 그래서 '아 채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여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계기여서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맛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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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랑 딱 맞게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리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당근 레시피만 해도 많이들 들어보시지 못한 음. 새로운 메뉴죠. 그쵸? 그다음에 뭐 가지 살사라든가 음. 느타리버섯 유린기라든가 쪽파 파스타라든가 뭐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 저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뉴들이 많았다라는 점도 오늘의 디저트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맛있어 보여 가지고 되게 해 먹어 보고 싶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메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내년에는 꼭 이 책을 독파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좋네요. 저는 몇 년 전쯤부터 이제 채식을 조금 늘리려고 음 다짐하면서 새해 초에 저는 저희가 새해 첫 음악 이야기를 한번 잠깐 했었지만 예전에 어워즈에서 맞아요. 저는 새해 초에 읽는 책을 굉장히 저의 관심사를 딱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하는데 음. 새해 초에 이제 연달아서 채식 생활이나 채식 음. 레시피 아니면 음. 이런 채식 위주의 식단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요런 것들을 음. 쭉 소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음. 이제 보통 요리책, 그 레시피를 다룬 책이라고 하면 그냥 사서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 이제 찾아서 재료에 맞는 페이지를 찾아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책 읽듯이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이유가 요리는 어차피 그때그때 주방이나 재료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는 거고 재료를 음. 구매할 때 참고하는 거고 요런 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채소 위주로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좀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유용한 책일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우선 책을 읽고 이렇게 '어 이런 요리도 있구나.' 이렇게 세계를 좀 넓혀 놓고 나면 장 볼 때 '뭐 이런 거 사 볼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음. 마음이 들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책 먼저 읽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꼭 한번 읽어 음. 보시고 내년에는 채소를 많이 먹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 맞춰서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나를 뭐 더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 내 인생에 재미를 주기도 하니까요. 음.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새해 계획 세우시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꼭 넣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